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 볼까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사업 시행자인데, 시험에서 뭐, 최소 한 개, 두 개까지는 뭐, 무난하게 잘 냅니다. 작년에도 두 개 나왔거든요.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하고 민간으로 나눕니다.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인데, 한번 볼까요?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법 조문에 공공, 민간 이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제가 나눈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크게 나누면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은요, 전부 다 뭐예요? 공사입니다, 공사. 됐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인데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아닙니다. 코레일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구석에 있는 것 같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논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코레일이 아니고 코레일. 코레일이 뭐예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거는 공사. 그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코레일. 이거는 철도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두 가지가 정부 출연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 지방공사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여러분 SH공사 아시나요? SH공사가 뭐야? 서울주택공사. 서울하우징. 각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자체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데 그걸 지방공사 이래 불러요.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를 가만히 보시면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사, 정부 출연기관, 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소유자는 여러분들 조심하실게.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죠. 도시개발구역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유자가 3만 명이 있다니까 3만 명.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갑이 나는 법 조문에서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요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야. 라고 하면서 막 동네를 갔다가 이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막 돌아다닌다고. 반바지 입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단순하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면적 얼마? 이상을 많은 사람,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면적을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분의 2입니다. 3분의 의미를 가져요. 3분의 2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 이 도시개발법 공부하면서 그죠? 동의요건을 갖다 하나 배웠잖아요. 그죠? 면적 얼마? 3분의 2.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 면적 3분의 1 되게 많이 나오네. 여기서도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시행자가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면적 얼마? 3분의 1. 면적 3분의 1가 되게 많죠. 그렇구나. 그 다음 조합이 됩니다. 조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유자가 만들었겠죠. 그죠? 소유자가 만들었는데 무슨 방식만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상식이죠. 여러분 토지가 수용당하는데 조합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토지가 수용당해요. 수용당하는데 조합을 만든대. 조합을 만드는 것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단체 행동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어디에서만 조합이 나온다? 환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민간법인이 됩니다. 민간법인.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죠, 그죠? 그러면 걔들이 이전하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은 이제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용어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수도권은요. 자, 한번 보세요.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 이래가지고 권역을 몇 가지 권역으로 나눈다?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자, 설명드릴게요. 과밀억제 권역은 글자 그대로 수도권 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데가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여기 서울 그런데 과밀억제 권역입니다. 끝 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고 어디가 과밀억제 권역인지 동네 이름까지 나와요. 무슨 동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이거 그냥 어떻게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사람이 수도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그게 어디더라? 과밀억제권이에요. 그럼 성장관리권은 글자를 봐봐요. 이건 과밀을 억제해야 되는 곳들이니까 여기는 뭐 공장, 법인 설립 이런 것들 할 때 그죠? 쉽게 허용을 잘 안 해주겠네. 성장관리권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다 큰 데겠습니까? 한참 크는 데겠습니까? 한참 크는 데죠. 그 수도권 안에서 여러분들 한참 크는 동네가 어디예요? 한참 크는 동네들이 있잖아. 수도권 안에서. 남양주 일부 지역들. 그죠? 그 다음에 저 하남시, 그 다음에 경기 광주시 일부 지역들.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크는 동네들 있죠. 거기를 뭐라 그런다?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불러요. 성장관리권역. 그 다음에 자연보존권역이 있는데, 자연보존권역은 뭐냐면, 그죠? 서울에 뭐가 흘러요? 수도권에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죠, 한강이.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한강변을 따라서 요 주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주변 지역을 뭐로 묶어버리냐면, 자연보존권으로 묶어버리고, 개발을 갖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자연보존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이래 되실까요? 그죠? 이제 거기 어디는 아니냐면 한강이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죠? 영등포구, 그다음에 동작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아니겠지. 이미 거기는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라서. 그게 그것을 흘러나가는 어디를 말할까요? 아니, 강동구 다음에 뭐야? 하남, 남양주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잖아. 그 북한하고 만나잖아. 그래서 주로 어디가 많았냐면요. 자연보존권역이 구리시, 하남시, 그 다음에 남양주 이런 데가 자연보존권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과거에 수도권 안에서 위치가 참 좋은데 저평가된 곳들이 세 군데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구리, 하남, 남양주예요. 자연환경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개발을 갖다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부터 하남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 쪽에 별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막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남 쪽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수도권 안에서 지금 과거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 하남이 어디를 끼고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송파구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위치가 좋아, 안 좋아? 강남권이라니까, 일종의, 그죠? 강동구, 송파구 옆에 그 하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았더랬습니다. 자연보존권역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사람이 많은 곳, 많이 모여 사는 곳.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은
개발이 많은 곳, 막 시작되려고 막 하는 것들. 자연보존권역은 어디를 따라서, 한강변을 따라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들을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이러니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가 어떤 법인이 과밀억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죠? 그때 뭘 주겠다?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착하니까 권한을 주겠다. 이 말이죠.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는 등록사업주체,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공공민간.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이 있는데, 공동출자법인은 글자 그대로 1, 2에 해당하는 둘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한 법인인데, 이거는 이제 공공이나 민간이 몇 군데,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면 공동출자법인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공동으로 내면 공동출자법인이에요. 이 공동출자법인은요, 공동출자법인은 설명 들어보세요. 출자 지분이, 자, 정리합니다. 출자 지분이, 그죠?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과하는 경우가 공공이면 뭐로 분류하고, 민간이면 뭐로 분류한다?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으로 따져요, 지분. 그러니까 봐야, 한번 봐봐. 서울시에서 30%, 그 다음에 SH공사가 10%,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5%를 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얼마고? 45%. 투자회사가 55%를 낸 거야. 지분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공동출자법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공동출자법인 공동으로 출자했잖아. 네 군데에서. 그죠? 근데 그 공공이니까 민간이니까. 민간이에요, 이거는. 개수는 누가 많아요? 개수는 공공이 많잖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인데 지분이 누가 제일 많아? 민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때는 뭐로 분류한다? 민간으로 보면 돼요. 민간으로. 민간으로 보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뭔지 이해됩니까? 예. 옛날에 여러분들 어디야? 성남에, 그죠? 성남에서, 성남시에서도 지분을 넣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지분을 넣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져.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공동출자법인입니다. 그죠? 그 출자 지분이 누가 많은지를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공동출자법인은.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이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끝.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시행자가 되겠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끝.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목차만 줄쳐놓을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여러분 환지로 하죠. 환지로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더라?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줄만 치놓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더라? 환지 방식으로 하죠. 그럴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되는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몰라 됩니다. 지금 안 해야 돼요. 외우는데 1분이 아니라 30초 걸립니다. 30초. 근데 지금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죠. 변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경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니까 시행자를 A에서 B로 만다 바꾸는 걸 변경 사유인데, 요런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암기하는데 딱 42초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된다. 나중에 배울 거다. 신경 쓰지 마라. 대행. 대행이 뭡니까? 응? 우와. 이야, 잘한다, 진짜. 대행이란 말도 알고. 대행은 대신 하는 게 대행이거든요. 자, 원리만 잡아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했을까?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누가 했다? 주로 누가 했다? 공공이 했겠지. 그지? 그런데 대신한대. 그럼 누가 대신할까? 그렇지, 민간이 대신하는 거야.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주에 우리가 개발 계획의 공모를 기억하십니까? 공모.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공모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응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누가 응모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간이 응모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누가 많이 했냐면 공공주도로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신도시가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씩 비슷하더라. 천편일률적이더라.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안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수용을 하자. 우리나라 민간 건설에 가지고 있는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건설회사가 실제 외국에 가면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죠? 이런 데 가면 하나의 주체가 돼서 신도시를 만들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안들을 채용하자라고 해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모라고 했죠. 그죠? 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행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니까요. 그걸 공공 위주로 하는데 민간이 대신하게끔 하는 거. 이걸 대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행.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행은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대행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을 첫 번째 누가 했는데 주로? 그렇지. 그래서 누가 대신하겠다? 그렇지. 그거만 딱 알면 돼요. 그거만 알면 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항상 센터를 먼저 잡아야 돼. 규약. 규약인데. 에이. 자,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자, 자치규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치규범이 있는데, 조합이 만드는 자치규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자치규범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구속력이 있어요? 구성원들한테만 구속력이 있겠죠. 구성원들한테만. 우리 학원에도 자치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학원에 자치규범이 있어, 없어? 있죠? 학칙. 이런 개모임에 가도 자치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회칙. 아니, 개모임에 가면 회칙 있잖아. 회비를 3번 연속 안 내면, 잘라빈다. 결혼할 때는 얼마를 주기로 한다. 그 다음에 경조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모임을 갖다가 분기별로 한번 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회칙을 안 만드나? 아이가? 만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치규범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회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누가 개업을 하면 얼마를 주고, 화환을 보내주고, 어떻게 하고, 한다. 경조사에서 어떻게 한다. 월 회비는 어떻게 한다. 모임은 얼마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기총회를 갖다가 얼마 전에 했어요. 창립총회를. 35회 합격자 모임. 여러분들은 몇 회가 됩니까? 36회 합격자 모임에서 이제 만들 겁니다. 회장님도 있고, 이제 감사도 있고, 다 이래 조직이 쫙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치규범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 조합이 만들어지면 자치규범을 뭐라 그러고, 정관, 이라 부르고,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 시행규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규약. 시행규정.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이냐면, 규약은 뭐냐면요.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민간이 둘 이상 모여가지고 막 사업을 하면 둘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둘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자치규범을 뭐라 그런다? 규약이라 불러요. 규약. 그리고 공공 부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만드는 게 뭐더라? 시행규정, 이래 불러요.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사업을 하면서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틀리다니까요. 시험이,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지는 지방공사가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규약을 만들어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게 뭐라고? 규약이야. 지문으로 나와, 이거는. 한 2번 나왔어요. 그리고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사업을 하면 뭘 만든다고요? 시행규정. 이게 어디 가면 또 나오냐면요. 정비법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 자, 확인할게요. 어차피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268랑 가보실래요? 268.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 정관등, 맨 밑에 보면 11번에 정관등이라고 보입니까?
예. 정관 등이라 보시면 정관 등이라면 정관 등등을 표현하는 건데 40조 규정에 따른 조합이 만드는 뭐야? 정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민간이죠.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 규약. 시행규정이라면 안 돼. 그 다음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신탁업자가 모여가지고 하면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시행규정. 이걸 규약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뭐 먼저 이해됩니까? 밑에 적어 놓을래요. 개모임에서 회칙. 아니, 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규약이 누가 만드는 거라고? 네? 헷갈리는 분들은 규약이거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약속된 규법. 그래서 규약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정. 뭐 먼저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은 됐고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쭉 넘기시면 돼요. 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죠. 조합. 자, 조합 정리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공부에서는 조합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개. 조합이. 자, 첫 번째 조합이 나왔거든요.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환지조합입니다.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조합이 나오냐면 환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조합이 또 나오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조합이 정비법 가면 나와요. 시험에서 무조건 냅니다. 두 문제를.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조합이 또 나오냐면요. 주택법에 가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래가지고 조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이 나오는 게 우리 공부 통틀어 3개인데 3군데가 있는데 시험 문제를 몇 개를 내냐면 4개를 내요. 그러니까 단일 영역으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합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의 조합하고 정비법에 있는 조합하고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겠습니까? 그렇지. 비슷하다고. 그래서 개발법상의 조합을 정리를 해서 어디로 끌어다 써야 되냐면 정비법 조합으로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러면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있는 조합의 원리가 주택법에 가면 조합이 나올 건데 그 조합의 원리하고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또 비슷하겠습니까? 뭔 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초를 닦고 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몇 명이 모여야 돼요? 7명. 아, 7명이구나. 7명.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옛날에 나왔죠. 요즘 안 내요, 유치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 했어요? 개발법에서는 모르겠다라면 누구인가? 지정권자. 정관을 만들어서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습니다. 7명. 개발법이 왜 7명이냐면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개발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7명이에요. 됐지? 정비법 가면 5명입니다. 개발법은 7명, 정비법은 5명. 개발법이 왜 7명이 되니까 개발법이라서 7명이에요. 자,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 뭐가 경미한 건데? 라고 하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꿔요. 이사를 가는 거지. 두 번째, 공고방법만 바꿔요.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고방법을 바꾸죠.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신고하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동의 요건이 나오네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요. 해당 도시개발부에서 또 나왔다. 면적 얼마? 소유자 총수 얼마? 근데 이거 뭐하고 똑같네요. 아까 개발계획, 우리 전체 배웠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하고 똑같죠? 면적 3분의 1과 얼마? 소유자 총수 2분의 1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 계산법이 나오네요.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한다.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1인. 근데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봅니까?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똑같다니까. 한 명이 2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요? 1명.
그 다음에 공유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해요. 그럴 때도 몇 명? 한 명.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언제? 공람공고일 앞에서도 네모 쳤죠. 공람공고가 되고 나서 즉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 선의악이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해. 사람 취급해 안 해? 안 해요. 공람공고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해서 계산하게 돼 있다.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할 때 방법. 동의를 할 때는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사유토지 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미달할 때는 어디로 간다? 국공유지 관리청으로 갑니다.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하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버린다 하는 등등의 내용이 쭉 나오고, 동의를 할 때는 인감을 지금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동의를 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동의한 자로부터 4번도 봐요.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샀어. 그죠? 그럼 조합 설립에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누구서를 기준한다고 했어요?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똑같잖아. 조합은 뭐더라? 법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마고. 어이구, 야, 잘하네.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그건 어떻게 알았노? 민법에서 얘기합니까? 법인인, 자연인하고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은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법적 성격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다. 성립시기. 언제 성립한다? 예? 등기를 하면 뭐 한다? 성립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기.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가는 거야. 성립한다는 말은 사람이 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잖아. 등기하지 않는 법인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 이렇게 배우지 않나? 아이가. 그걸 안 배워요? 민법사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안 가르쳐주는지 확인해봐야 돼서. 잘못 가르쳐주는 거 아이가? 그죠?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돼요? 태어날 때 출생. 태어나죠. 출생을 하죠. 일부 노출설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일부 노출설. 엄마 배에서 일부가 노출되죠. 그러면 그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사람의 시기가 달라요. 사람의 시기, 생법에서는 언제 사람으로 보냐면 진통설이에요. 진통설. 아이야 이라면 그때 사람으로 봐요. 아이야 이라는데 태아를 갖다가 만약에 살해하잖아. 그럼 살인죄야. 낙태죄가 아니야. 왜? 아이야 하면서도 아이야 이라면 사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 사람이니까. 그 형법은 사람의 시기를 좀 빨리 보고요. 민법은 엄마 몸에서 일부가 노출되면 그때 사람으로 봐요. 이게 다 달라.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면 내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성립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립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말고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에 관해서 법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흠결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민법에 있는 일반 규정, 민법에 여러분들 법인을 여러분들 안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권리 객체부터 배우죠. 권리 주체는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 보면 자연인하고 법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법 규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안 배우시는데 그죠? 그때 민법에 법인 관련해서 일반 규정이 있거든요. 35조인가? 저도 하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30 몇 조부터 해가지고 80 몇 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게 법인 관련해서 권리 능력, 비영리 사단법인에
일반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다 준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말고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죠. 그렇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사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성격은 뭡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법 규정에 흠결이 있어서 준용을 한다고 해서 사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적 성격은 뭐라고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결권은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줄만 쳐놓을게요.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1인 몇 표? 1표. 10만 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도 몇 표? 1제곱미터도 1표. 그래서 평등한 의결권까지입니다. 다만이 하나 봐봐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해주면요.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하고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몇 표? 1인 몇 표? 1표인데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면 2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사람 권리를 사면 그때는 2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공유는 의결권 몇 장 줘요? 공유는 의결권 몇 장? 한 장. 구분 소유자는 각각 아까 공남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보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의결권 줄까 주지 말까? 주면 안 되죠.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했잖아. 봐요. 공유는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또 나왔다. 공남 공고일 키워드죠.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한테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가 옆에 1제곱미터가 앉아있는데 10만 제곱미터 찬성 이랬거든. 근데 1제곱미터가 반대 이란다고 해서 10만 제곱미터가 1제곱미터를 째려보면 돼 안 돼? 안 돼.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째려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정관에서 정한 안조합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려 당연하죠. 경비를 부담해. 누가 경비를 부담해야 돼요? 조합의 운영 경비를 누가 부담해야 돼? 조합원이 부담해야지.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은 누가 내야 돼? 조합원들이 내야 돼요. 짜장면 값은 조합원이 내라 이 말입니다. 탕수육은 지가 지돈으로 사야 돼. 탕수육은 지돈으로 사모야 돼. 필요 경비는 조합에서 쓰는데 짜장면 값은 지가 내야 되는데 탕수육은 지돈으로 사모야 된다 이 말이야. 이때 문제가 돼요. 세트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돼요. 짜장 하나에 탕수육 소 하나 이래가 15,000원.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판례가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필요 경비는 뭐 해야 되는데 지돈으로 조합은 경비로 쓰는데 필요 경비 아닌 거죠. 그거는 지돈으로 내야 돼요. 옛날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조합장이 단란주점에 간 거야. 외상을 끈 거야. 그 조합이 그걸 내야 되느냐? 단란주점에 간 거는 필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돈으로 내야 되느냐? 판례는 그거는 조합이 채무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 그 조합장이 지가 내야 돼요. 판례. 그 다음에 조합은 누구를 한다? 토지 소유자죠.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자, 질문. 여러분,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반대한 사람도 뭘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찬성한 소유자로 안 돼 있잖아. 국가지자체가 조합원이 될 수? 국가지자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유 토지라고 안 돼 있잖아. 토지를 가지고 다 조합원이라니까요. 미성년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성인인 소유자라고 안 돼 있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지를 가지고 다 조합원이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 무수히 놓은 겁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임원은 누가 된다고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 임원의 결격사유 한번 볼게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줄쳐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내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게 판명됐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자격을 뭐한다? 상실해버립니다. 정비법에 가면요, 당연 퇴임합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직까지 정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줄만 치놓으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임원의 결격 사유는요, 자, 한번 써요. 시험에 진짜 잘 내는데, 이거. 임원의 결격 사유는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 주택법의 등록 결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배울 때도 이런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요거 4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개는. 그래서 요 4가지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인데 누군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또 미성자입니다. 누굽니까, 아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 옛날에 지금은 행위 능력 제한 이래 부를 건데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 이래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지산자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그런 용어들을 안 씁니다. 법 개정돼가지고 안 써요. 그래서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파산자는 뭐예요? 경제적 무능자입니다. 경제적 무능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나서 몇 년이 안 지났더라? 2년이 안 지났더라.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다. 4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써볼 겁니다. 정비법, 주택법 등등의 여러 군데 활용할 건데 공통입니다. 공통.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그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경제적 무능자인 파산자. 세 번째, 뭐 이상? 근거 이상.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를 받기로 확정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 2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다? 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조합은 아닙니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는 없죠. 조합원이 될 수는? 그렇지. 잘한다. 그 다음에 겸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직무 전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합니다.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죠. 감사, 회계감사를 합니다. 8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나 조합장이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하든지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밑에서 배우죠?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 자, 총회 중요하죠?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이 잘 냅니다. 자, 밑에 대의원에 나옵니다. 대의원에. 몇 명 이상이면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명.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의 숫자는 조합원 총수 얼마나 한다? 100분의 10, 10%입니다. 10%. 10%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을 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하는 일은 누가 할 일을 대신한다?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총회에서 할 일을 대신합니다. 근데 다음 사항을 제외안 했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개발법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은 지금까지 35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수를 보이는 게 야입니다.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음은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돼요? 응? 총회의 정권이다. 총회에서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즉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돼. 대의원에서 할 수 있어 없어? 대의원에서 결정 뭐래?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 아니다. 이해하면 돼요.
뭔데라니까 정관 변경. 정관은 대의원에서 못 합니다. 어디서만 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두 번째,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임원선임, 반장선거, 합병이나 예산. 요거는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된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이 5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자, 원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경비부담까지 보고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짜장면값 누가 내라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경비를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럼 연체로 부가 징수합니다. 징수위탁하면 뭐 수수료 4% 내야 되고, 뭐 강제징수 돈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 설명할 거냐면 요걸 할 겁니다. 자, 이건 잘 되네. 요거는 여기서 딱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비법 가서 정리할 게 없어요. 정비법 가면 요거보다 사유가 10배는 많거든. 10배는 아니고 한 3배 정도는 사유가 많거든요.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방에 정리를 할 테니까,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봐봐요. 여러분,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해야 돼? 빨리 해라, 빨리.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해? 국민들이 결정하잖아. 그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한다니까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놓으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국민들이 모든 사를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바쁘다고. 학원도 와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뭐 하고 있냐면, 뭘 합니까? 위임을 한다고. 권한을 위임한다니까요. 행정권은 누구한테 위임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입법권은 국회한테 위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권한 행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걸 위임받아서, 수권을 받아서, 수임받아서 하는 걸 갖다가 대의기구라고 불러요. 대의기구. 요즘 하여튼, 이거 가지고 하여튼 계속 TV에서 이야기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행정권은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입법권은 누구한테 위임한다? 국회한테.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위임. 근데 마냥 위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임 기간에 제한을 둔다고. 행정권은 몇 년 동안 위임하냐면 5년이에요. 그리고 입법권은 몇 년을 위임하냐면 4년이에요. 그리고 위임돼 있는데, 위임되는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잖아. 그럼 재위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임을 철회할 수도 없어요? 있죠. 그 이제 선거에서 이제 당선, 그 다음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기구한테 위임을 했더니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고 봤을 때요, 대기구가 개판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임을 갖다가 국민들이 철회해가지고 지금 위임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언제 개정이 되냐면 198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1987년도. 그러니까 87이니까 97, 땡칠, 17, 다시 하자. 87, 97, 그 다음에 땡칠, 맞네.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지금 25죠. 그러니까 몇 년, 40년이 다 돼요. 37년 됐어요. 너무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든지 그때 헌법 정신을 87년도 헌법 정신하고 지금의 헌법 정신은 좀 같다 다르다?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헌법 개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어디에 대한 개정을 많이 하냐면 정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을 많이 하고 관심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런 데 관심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대의원한테 합니다. 근데 대의원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얘들이 개판을 치는 거야. 그래 뺏어온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대기구한테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안 하고 국민들이 위임을 안 해. 위임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못을 갖다 딱 박아놨어. 요거는 대기구가 손대지 마라. 국민들이 직접 해라. 라고 하는 게 못을 박아놓은 게 3개 있어요. 3개. 3개. 첫 번째가 뭔데? 라니까 첫 번째가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이 돼요. 이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는 거라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헌법 개정은 누가 한다? 국민이 합니다. 왜 국회에서 한다고 착각하냐면 국민들 개개인이 글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글자를 만들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글자를 만드는 거야.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 국민 투표로 회부돼요.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서 찬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누가 한다? 국민이 바꿉니다. 옛날에 헌법을 국회가 바꾼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야들이 막 너무 자주 바꾸고 막 개판으로 만들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뺏어왔어요, 이거를. 두 번째는요, 반장선거입니다. 반장선거. 반장선거는 어디서 한다? 국민들이 직접 해야 돼요. 옛날에 반장선거를 국민들이 직접 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 게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에요, 그게. 87년 전에는 반장선거를 국민들이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하고, 대의기구가 간선을 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회인가, 거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찬성률이 뭐 100%, 90몇% 나오고 막 저렇게 잔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87년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반장선거를 지금,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부산시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주민자치로 넘겨온 게 뭐냐면 93년도입니다. 90년대 중반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자치로 옮겨왔어요. 그전에는 누가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어요. 그런 것들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반장선거. 그래서 반장선거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라고 했어요.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 이건 이제 뭐, 국가 중요 정책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회부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려고 한 적은 있는데, 다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거는 정치적 대립 때문에 못 했는데, 하려고 한 게 최근에 들어서 뭐가 있냐면, 세종. 수도 이전이 있죠, 수도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이걸 가지고 국민 투표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라고 천명했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세 개는 대의구가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의구 하면 대의 기구가 하면 안 되고 국민이 직접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조합의 의사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조합원들이 어디에서? 조합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니까요. 근데 조합원들이 매번 현안사항이 일 때마다 총회에서 모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둔다? 이 대의기구가 둔다니까. 대의기구를 둔다니까. 그게 아까 봤던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둔다니까요. 근데 헌법의 원리를 갖다가 정신을 이어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의기구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 대의기구가 하는데 조합원들이 안 맡기고 직접 결정하는 게 있다니까요. 직접 결정하는 거. 이건 대의기구한테 안 맡겨요. 그죠? 그게 뭔데라고 하니까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도시개발사업의 헌법이 뭐야? 도시개발사업의 헌법이 뭐야? 그게 개발계획이라니까요. 조합의 헌법이 뭐예요? 그게 정관이야. 환지는 뭐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환지는 뭐에 따라서 하게 됐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서 환지 계획. 요 세 가지가 헌법이에요. 환지 헌법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처분은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의 헌법이 뭐야? 정관.
신도시 전체 헌법이 뭐더라? 개발계획. 그 다음에 반장선거. 우리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게 조합이 가면 누구예요? 예? 조합장 아이가. 그죠? 그래서 반장선거. 임원선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정책입니다. 중요정책.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언제 할까요? 우리나라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들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겠죠. 뭐 할 때? 뭐 할 때일까? 어? 통일을 낼 때 아닐까? 통일. 우리가 통일을 할 거잖아요. 하지 마.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 언젠가는 되겠지. 그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한번 봐봐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분단이 되어 있는 요 시기가 역사로서 놓고 보면 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긴 시기겠습니까? 점이죠, 점. 아니, 우리가, 출발이 언제야? 부터 오면서, 그죠? 삼국이 분리되고, 삼국이 통일됐다가 또 후삼국이 생기고, 그죠? 하는 등등으로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 그죠? 이거는 긴 게 아니고, 그 점이에요, 점. 점을, 그러니까 옛날에 나중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배운다니까. 우리가 한때 1945년부터, 그죠? 언제까지? 2025년까지 잠시 헤어져서 한 70년간 헤어져 살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애들 외울 거라고. 45년 시절 외운다니까. 아니, 국사시험을 칠 때 그래 외우지 않겠나. 그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그죠? 세습을 했다. 그럼 아들,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걸 외우지 않겠나.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외우듯이 외우지 않을까. 일성이, 정일이, 정은, 이렇게 하면서 막 외우겠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자 돌림이라면서 막 외우고 막 그러지 않겠나. 그 국사를 가르치고 그 누군가가 정자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겠지. 아닐까? 맞겠죠. 그죠?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한다고 막 했다가 뭐 했고 뭐 어떻고 뭐 묻고 살아가지고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우리 또 역사도 우리 역사도 이야기하겠지.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막 하면서 아이들 외우고 있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국민 다 물어볼 겁니다. 물어봐야 되고 그거는. 통일을 할까 말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당연히 물어봐야지. 안 물으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수가 죽어버렸죠. 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응? 통일이에요, 통일. 내수가 살아난다고. 위에 아들이 요 위에 있는 아들이 하루에 초코파이를 갖다 100개씩 먹을 거라고. 거짓말 같나? 라면을 하루에 10개씩 끓여 먹는다니까요. 내수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이 좁은 데서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올라가지고 막 중개업을 하면 됩니다. 투자를 막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구가 지금 찔고 있잖아. 인구를 한 방에 팍 늘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동력. 우리 지금 보면 외국에서 막 이래 데리고 오잖아요. 최저임금 주면서 막 데리고 오잖아.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죠? 북한 노동자들 월급 얼마나 준지 압니까? 월급. 응? 얼마인지 모르죠? 100만 원 될까 안 될까? 예? 제가 알기로 150달러인가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을. 150달러인가 200달러인가 그 사이밖에 안 줬다니까. 누구보다 싸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5분의 1이 싸다니까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0은 넘어요. 2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정의하고 그 뚱띠 몇 명이 하고 뭐 이 아들이 맡고 있어가지고. 근데 뚱띠가 오늘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갑작스런 뉴스는요, 갑자기 옵니다. 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갑자기 온다니까. TV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뚱띠가 넘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뒤로 자빠질 수 있잖아. 할아버지, 뇌졸중, 아버지. 자세히 한번 봐봐. 살이 계속 찌고 있다니까, 지금. 자, 그래서, 자, 뭐 현장에다 말하냐면, 그때 한다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조합에서는 해산. 진짜 중요한 거죠. 조합을 없애는 거예요. 합병한다니까, 합친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그렇게 기획하면 돼요. 그러면 외울 게 없죠. 자, 다시 해볼게. 조합의 예산은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조합원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두는 거예요. 대의원회. 대의유를 두는 거죠. 자, 대의유에서 대의기구에서 총회 관리를 대신하는 게 원칙인데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위임을 안 하는 게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뭐 헌법. 헌법이야. 신도시 헌법이 뭐야? 개발계획. 조합헌법이 뭐야? 정관. 환지헌법이 뭐야? 환지계획. 그다음 반장선거죠. 그다음에 뭐요? 합병이나 해산. 끝. 이렇게 해서 5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딱 외워놓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요 암기된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비법, 그다음에 주택법에 가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복사 떠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1, 2, 3을 묶어버릴까요? 1, 2, 3을 묶어라. 쓰라. 뭐라고? 그렇지. 헌법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이 뭐야? 임원선이니까 반장선거죠. 5번이 합병이나 해산. 이렇게 해서 조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조합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거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볼래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몇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7명. 뭐 이거 많은데.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7명이 마로 다닙니까? 동의받으러 다닌다니까요. 동의요건이 면적이 얼마? 소재 총수 얼마? 동의가 무산되면 조합 설립은 무산되는 거예요. 동의가 된 거야. 동의를 할 때는 어떻게 동의하는 원칙이더라? 인감도장을 짓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됐죠? 동의가 됐어. 그러면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래 물어보면 다 지정권자라니까요. 인가 받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뭘 받으라? 변경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가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든지 공고 빵법을 바꾸죠.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됐지? 인가됐지? 그럼 인가서를 들고 가서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한다고, 등기. 등기하면 뭐 되는데요? 등기하면 뭐 되는데? 성립한다.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사람. 등기하면 성립한다니까요. 사람이 되는 권리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되고? 태어나면서. 법인은 등기하면 된다니까요. 등기하면 성립하잖아. 그죠?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뭐야? 머리. 우리가 자연인은요, 의사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 머리가 내가 한다니까요. 그 조합은 의사결정을 어디서 해요? 총회에서. 우리 뇌에 해당하는 게 총회라니까요. 총회에서 총회는 누구로 구성하는데? 조합원으로 구성하잖아. 조합은 누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되는데, 조합설에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두는 게 뭐야?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은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데 대의원회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합니까? 누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한다니까요. 야가 할 일을 대신한다고요. 그런데 대의원에서 대신하지 않고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크게 뭐 헌법, 두 번째 반장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헌법에 해당하는 거 도시개발사업의 헌법이 뭐야? 개발계획, 조합헌법이 정관, 환지헌법은 환지계획, 반장선거에 해당하는 게 임원선임, 중요사항인 합병이나 해산. 이러면 끝나잖아.
자, 총회나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했잖아. 자, 자연인은요, 내 머리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앞으로 가라. 뒤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인다니까요. 법인은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야, 가서 계약해라. 그러면 제가 내 머리에서 계약을 해라라고 하면 물건 사려면 제가 가서 계약하고 사인하고 물건 사오면 된다. 자연인은. 근데 법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손발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누가 있어요? 손발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손발에 대해서 움직여야 될까, 아이가. 그게 뭔데? 그게 조합장이라니까요. 조합장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이사가 있고, 야들 감시감독하는 누가 있고, 왼손에 해당하는 감사가 있고, 야들을 뭐라 부르는데? 야들이 임원 아이가, 임원. 그래서 임원은 여기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임원은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에 안 된다고. 그게 누군데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경제적 무능자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네 가지 사유는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고, 야들이 정상이었다가 결격 사유된 게 판명되는 거야. 즉, 집행유예형 선고가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날부터 자격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래요. 그리고 임원은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겸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대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끝. 다 했는데요. 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사람의 의사결정은 내에서 하는데 조합의 의사결정은 어디서 한다? 총에서 봐. 삼성전자는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해요? 삼성전자는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해? 삼성전자는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해? 이사회에서 하잖아, 이사회에서.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반도체 계약을 해요. 누가 가요? 누가 가야 돼? 대표이사가 갈까? 아이가 왜 그래? 삼성전자로 괴물이 가지는 않잖아. 그 논리가 똑같다니까. 그게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그 원리를 끌어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할 때도 똑같으면 정비법 할 때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 해버렸습니다.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볼게요.